자, 측정 도구와 가설의 설정. 자, 이번에는 그 측정 도구, 즉 설문 항목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그 연구자가 자, 항공사 이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이제 이 서비스 품질이 이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 고객 만족은 신뢰 그리고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죠. 지각된 가치가 고객 만족과 이 신뢰에 영향을 주고요. 이게 이제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수들이 있죠. 근데 이런 변수들이 영향 관계를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서비스 품질과 지각된 가치, 이 신뢰, 자, 고객 만족, 행동 의도라는 무엇인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의 변수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설문 항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문 항목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기 박사학위 논문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내가 이러한 조작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설문 항목을 이용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제 별책 부록 형태로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 형태의 설문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김미정 연구자가 항공사의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설문을 한 거예요. 자, 웹사이트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뭐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 정보 검색이 쉽다, 이용하기 편리하다, 뭐 편리성, 이 서비스 뭐 편리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뭐 신속성 이런 것들을 서비스 품질 항목에 대해서 설문 항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매우 그렇다까지 자, 5점 리커드 척도로 이제 측정 도구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을 내가 연구하고 싶다면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나한테 맞게 각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즉, 박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설문 항목이 연구자들이 물론 신경을 썼겠지만 의외로요,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타당도 신뢰도를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건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먼저 국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검색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서비스 품질을 한번 검색해 보겠다. 서비스 품질을 검색한 다음에 자, 결과내 재검색에서 척도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항공안전 서비스 품질 지각 척도 개발. 자, 뭐 국제도로 사이클 대회 척도 개발. 이런 식으로 척도 개발에 대한 이제 설문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실제 그런 척도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자들도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그 설문 항목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수에 척도 개발이 되어 있는 설문 항목을 잘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설문 항목을 만들게 되면 측정 도구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국가대소관뿐만이 아니라 챗 GPT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요즘에는 챗 GPT가 워낙 잘 돼 있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나온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소비자 혁신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기술하라. 그리고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쓰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소비자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저링 컨슈머 이노베이션이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척도가 개발이 되어 있다. 이 척도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관심 분야에 의해서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쉽게 관리할 수가 있고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챗 GPT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 항목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열정을 느끼십니까? 뭐 여기 이제 4점으로 되어 있는데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바꾸면 되겠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사용할 때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십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찾으십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본 다음에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이런 것이 이제 소비자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근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챗GPT가 제시한 이 관련 근거를 살펴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측정 도구를 만들면 되겠죠. 이건 이제 제가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 제가 설문 항목을 만들 때요. 이런 항목들을 만들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선행 연구를 보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챗 GPT 가지고 사실 만든 거예요. 유용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런 서비스 품질, 그리고 만족, 신뢰, 충성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 도구 자체를 개발을 할 때, 챗 GPT한테 실제 이러한 이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 설문 항목을 만들어주고 관련 근거를 좀 써달라. 공감성, 만족성, 뭐 신뢰, 충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실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전자도서관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국회 전자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두 번째 시간을 실제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척도 개발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 품질 한번 볼까요? 서비스 품질. 품질이라고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양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결과의 재검색을 누른 다음에 한번 척도 혹은 타당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척도. 자, 척도를 눌러보니까 다양하게 나오죠. 뭐 항공안전 서비스 품질 지각 척도 개발, 뭐 도로 사이클 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 레스토랑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척도 개발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이걸 이제 검색해 보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척도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논문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측정 도구를 좀 만들 수가 좀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스포츠 쇼핑몰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 및 적용 2016년도에 나온 게 하나가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최근 거 한번 볼까요? 논문들을. 자, 항공안전 서비스 품질 지각 척도 개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척도 말고 한번 여기서 타당화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도서관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티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른 스마트폰 앱더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로그인, 로그인 다시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원문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른 스마트폰 애프터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 및 타당화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보시게 되면 네.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른 애프터 서비스 품질 측정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폰 애프터 서비스 시장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비례 표본 추출법을 통해 가지고요. 전국 5대 광역시, 서울 및 전국 5대 광역시 스마트폰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의 정화 절차를 거쳤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설문 항목을 이제 만들기 위한 정화 절차까지 거친 이런 것들을 잘 따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 문헌 연구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도출된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거쳤죠. 그리고 이래서 5개의 변수를 확보한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2개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선행 연구하고요. 자,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예약 단계, 수리 단계, 수리 전 단계, 수리 단계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문 항목에 대해서 일단 최종 측정 항목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S 예약 신청 절차가 간편하다, 다양하다, 신속하고 정확하다,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들이 잘 묶이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모형이 적합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 타당성, 그 다음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문 문항 자체를 이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 이런 문항을 이제 활용하는 것과 단순히 그 박사과정 그 부록에 있는 설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일단 이 국회 도서관, 전자도서관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연구 모형에 대한 변수의 측정 도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혁신성 한번 볼까요? 혁신성을 우리가 검색을 해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의 검색, 척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자, 혁신성의 척도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네요. 사용자 경험 기반 디자인 혁신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자, 다운받아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경험 기반 혁신성 척도 개발과 타당화죠. 자, 좀 키워가지고 좀 볼게요. 자, 그러니까 디자인 혁신성이 강조되지만 디자인 혁신성에 대한 시스템적 방법론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자, 디자인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해서 이제 참고 문헌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 기반 디자인 혁신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연구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헌 고찰한 다음에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자와 사용자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FGI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문항을 유형화하고 그리고 구성 개념과 측정 문항을 이제 도출하고자 했죠. 그리고 이제 영향을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항 자체를 일단 도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요, 이런 식으로, 자, 쭉 내려가 보면, 자, 심층 면접을 통한 항목을 도출을 했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 기반 디자인 혁신성의 측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 연구를 검토한 다음에, 자, 참새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개념에 대한, 개념 설명안의 개념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자, 그래서 주요 질문들 했고요. 자, 그래서, 자, 정체성, 신규성, 유용성, 매력성, 자, 그다음 상호작용,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심층적인 어떤 면접을 통해 가지고 문항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척도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측정 문항을 1차 도출한 것이 실제 정체성, 신규성, 유용성, 매력성, 상호작용성이라는 이제 변수를 도출하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냐면, 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뭐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측정을 하고, 자, 신규성은 혁신적이다, 새롭다,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다. 자, 이런 형태의 측정 문항을 1차적으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측정 문항들이 이제 묶이는지, 유용성, 매력성, 정체성, 신규성, 상호작용성으로 묶이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용성은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매력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잘 묶이는지를 살펴보고, 예,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구성 개념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서 그 실제 영향관계가 있는지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항을 가져오는 것과 그냥 이렇게 그 부록 항목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볼 때, 이렇게 이제 국회 도서관에 있는 이 기본 검색, 그리고 결과의 제일 검색을 통해 가지고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 그냥 우리 도서관에서 아티클에서요, 바로 검색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품질이다. 자,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이 상세 검색에서요, 상세 검색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 척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자, 서비스 품질에 척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척도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문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연구에 측정 도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챗GPT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줘볼까요? 자, 혁신성을 조절 변수로 하는 경영학 논문을 쓰려고 한다.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설문 항목을 다섯 항목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각 항목별로 반드시 근거, 선행 연구, 근거를 대줘라.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혁신성을 조절 변수라는 경영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혁신성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설문 항목을 5항목으로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 항목별로 반드시 근거를 대줘라.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우리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다. 자, 이런 이제 설문 항목 하나를 해줬죠. 그래서 근거 참고 문헌이 요거랍니다. 그래서 자, 헐리와 헐트는 자, 조직의 혁신성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조직의 혁신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에서 발현된다고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검색해 보면 어떨까요? 이거를 그렇죠? 이노베이션. 자, 자, 통합 검색에서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티클이 딱 나오네요. 자, 자, 98년도에 자, 전후로브 마케팅이 맞았나? 아, 맞네요. 전후로브 마케팅. 자, 1998년이요. 그래서 자, 42페이지부터 54페이지인데요. 그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근거를 살펴보고 그걸 써도 되는지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챗 GPT를 활용을 해 보니까 아주 쉽게 그 설문 항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민첩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연구에 그대로 탑재를 해보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한번 그 지각된 가치라고 해볼까요? 동일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 지각된 가치를 자, 매개 변수로 하는 자, 된 가치를 매개 변수로 하는 경향을 쓰려고 한다. 자, 지각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타당도가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는 설문 항목을 5항목을 만들어주고 각 항목별로 반드시 근거를 대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지각된 가치는 자, 좋습니다. 쭉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챗GPT가 알아서 쭉 이렇게 설문 항목을 주면서 참고 문헌을 대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지각된 가치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혜택과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자, 아래 5개 설문 항목과 선행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품 서비스는 가격에 비해 매우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이제 연구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가 1988년, 자, 전후로 마케팅에 있는 건데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자, 딱 나오네요. 그쵸? 자, 전후로 마케팅. 그쵸? 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 서비스는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경쟁사 제품 서비스보다 더 우수한 가치가 있다. 비용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전반적으로 높은 품질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챗GPT가 관련되어 있는 설문 항목, 즉 측정 도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요. 너무 오래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되는지 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최근에 어, 한번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각된 가치에 대한 자,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고맙다. 다만 설문 항목이 최근 연구에서 타당도와 자,
최근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되어 있는 설문 항목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에서 설문 항목을 만들어주고 근거를 대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와 있네요. 최근 10년이 2007년 건데 어찌됐든 2017년. 자, 우리 제품 서비스는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느낀다. 아까와 다른 참고 문헌이네요. 우리 제품 서비스는 가격에 비해 탁월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논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 서비스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는 2011년 논문이고, 사회적 인정이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2014년 논문이고요. 자, 우리 제품 서비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 항목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항목에서 한번 물어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 측정 도구도 좀 만들고 참고문헌을 만든 다음에 이걸 검증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쉽게 우리가 측정 도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을 이 그 박사 과정에 계시는 이런 연구자들의 경우에도요, 선행 연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약간 조교를 두는 듯한 느낌을 좀 주면서 이 챗GPT를 활용해보고, 역으로 예전에는 선행 연구를 보고 설문 항목을 만들었다면, 설문 항목을 물어보고 이거를 우리가 검증하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구성 항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해 보시고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